50대의 삶 그리고 나의 이야기. 살아온 세월이 참 길다. 50대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게는 안정된 삶을 누리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도전과 생존의 연속일 수 있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50대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50대 혼자 오면 술 안 팔아요. 라는 식당의 푯말을 보며 세상이 참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로 유튜버를 해보라고 권한다. 하지만 유튜버의 세계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영혼을 갈아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좋아 잠깐 배워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업적인 감각과 독창적인 콘텐츠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나 역시 유튜버 활동을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지만 수익은 많지 않고 매일 피곤함이 밀려드는 상태다. 15년 전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유튜브에 무상계를 올리는 것이었다. 7일 밤을 새워 만든 영상은 지금도 내 채널에 남아있다. 쇼츠 영상은 커피 마시던 컵으로 허접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업로드하며 나름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이런 작업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된다. 끝없는 싸움 그리고 나의 성장. 나는 평생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어린 시절에는 잠들면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려웠고 청년기에는 새벽 퇴근 후 다시 아침에 나가야 했다. 이후에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근로 의사를 전달해야 했기에 밤새 자료를 만들면서 울기도 했다. 어렵게 전화를 걸어보면 사정을 모르니까 술 처먹었으면 잠이나 자지? 전화질 한다고 욕을 먹었다. 지금도 가장 힘든 것은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분량은 5분이면 끝날 수 있는데 글로 적으려면 그 전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는 불안함부터 밀려오는 스트레스 속에서 3일 이상 걸렸다.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못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성격 탓에 남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꺾이지 않으려고 더욱 애썼다. 그러나 결국 네이버에 우리 집 사정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 엄마 나이 88세가 넘으셨다. 이제는 귀가 나빠져서 상대방과 긴 대화를 할 수 없고 나는 전화 통화조차 버겁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삶은 고단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조센진 놀림을 당했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 당시에 마산봉암교 위에서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간 적이 있다고 하신다. 서울에서 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하러 상경했다가 집 팔은 돈과 짐을 잃어버리고 근처 경찰서에 가게 되면서부터 엄마는 지옥으로 빠진 것이었는지 첨년으로 살게 되면서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은 오히려 내가 기억한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서러운 욕을 당사자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들었다. 너네 엄마 첩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심부름을 해야 한다. 혹은 전현이 꼬셔가지고. 상식적으로 유부남의 다른 여자들의 자식까지 줄줄이 있으면서 12살이나 많았던 경찰 신분의 남자가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나는 뒤를 돌아봐도 앞을 봐도 즐거운 시간 없었다. 놀림과 멸시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다가 결혼한 친구들의 하소연을 담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는 내 자신이 싫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삶을 더 살아야 하나 반문하면서 눈물을 삼키며 살았다. 타인들의 아픈 곳을 알게 되는 에너지까지 겹쳐서 타인들의 기운과 감정이 전달되니까 더욱 힘들었다. 그것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주물럭거리는 그 이상한 짓거리들도 소름 끼치게 싫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싫었다. 나의 주장과 감정은 살아있는데 표현은 안 되고 친구들은 수십 년간 발전 없는 똑같은 고교생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말하니까 그 삶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가 매우 좋아서 학과 공부를 더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이상할 정도로 학과 공부에는 흥미를 가질 수가 없었고 언어 영역은 듣는 것부터 막혀 있는데 그것을 각종 기계로 커버를 하고 살아가려니까 에러가 자꾸 생긴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난독증이 있는데 이것은 뇌의 문제라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했다. 체력이 좋을 때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수십 번을 검증한다. 그럼에도 오류는 발생한다. 엄마는 평소에 자신의 이야기도 잘 안 한다. 나처럼 과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엄마를 보며 나는 ATM처럼 돈을 갚아주려고 태어난 기분이 들었다. 우리 엄마는 돈이 없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그 중에는 돈을 빌리고 사망한 사람, 도망간 사람, 언제 빌려줬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돈 문제에 이어서 음식 맛도 최악이라서 밥을 먹으며 참을 인을 새겨야 한다. 지금도 본능적으로 밥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나의 입이 짧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마가 인정하는 문제이다. 왜? 내가 하면 맛이 안 나니? 내가 하고 내가 먹어도 맛이 없어라고 하신다. 돈 문제로 최악이었던 것은 엄마가 70대 후반에 알고 지내던 동생 한모 씨 사건이었다. 그녀가 배추김치 담아 가지고 오는 것도 싫었는데 엄마는 자신이 음식을 못하니까 맛있다고 먹으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남편과 이혼하고 달아났다. 언제 그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차용증 받았냐고? 따지다가 그때는 내가 쓰러졌다. 나름대로 거래 경험이 있어서 차용증이란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채무자 이름의 한모 씨가 아니라 김아묵의 엄마의 본인 이름을 써서 채권자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차용증 썼잖아. 큰 소리를 치기에 그때는 집을 나와서 춘천 공지천 바닥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소주병을 들고 나발을 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여자가 살던 집을 가보았는데 그 남편이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엄마의 덫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화곡만 휘휘 보면서 다리가 휘청이는 몸을 끌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나무랄 수도 없었고 이번에도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을 알았다. 의료사고로 장루를 부착해도 장애인이라고 보험가입도 안 되던 시절에 순수하게 1200 정도를 갚아야 했던 것이었다. 엄마는 그때 이후에 공공근로를 처음 나가셨다. 농사일을 해본 적도 없어서 풀베기도 어려웠고 잔디 묶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몇 년을 꾸준하게 하는 것 보면서 오히려 미안했다. 돈을 잘 벌고 싶은데 보조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 자본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성장하고 나중에 이익을 나누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없었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무산되는 것을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쓰다가 자발적 실업으로 실업 상태로 오래 지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기. 어릴 적부터 참치캔과 유전자 변형 옥수수캔 같은 것들을 먹으며 살아왔다. 불교를 믿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 번 죽었을 환경이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다가 말라 죽어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후 세상을 열어보면 죽는 순간 다음 생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사후 세계는 빛과 어둠만 존재하며 인종이나 문화, 사회적 인식은 없다. 꽃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매달려 있는지? 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오히려 경이롭고 신비하지만 무서운 계급 사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삶에서 최대한 버티고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손은 느리고 내 뜻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엄마뿐이다. 20대의 인간 지옥 같은 환경을 겪으며 현재까지 살아남았지만 집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밀려온다. 그래도 살아간다. 나는 매일 바보처럼 살아있는 엄마를 보며 외톨이로 살아간다. 엄마와 내가 대인 공포증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노력한다. 중국인들의 감성팔이 틱톡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다. 사지가 잘리거나 진짜 뱀과 같고 뼈가 없는 것처럼 몸과 사지가 돌아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지? 의문도 생겼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우리 집 수리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 믿거나 말거나 실업자들은 넘치는데 기술자를 구하기 더욱 어렵다. 우리와 같은 경우에 이사를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답답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조금이나마 나아질 방법을 찾아본다. 삶은 고단하고 나를 속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고 믿는다. 언젠가는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며 오늘도 생존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을 직접 보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나의 행동 모든 것이 돌고 돌아서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더라.